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4월 옵션 만기는 4월 14일 D-9일입니다. 사진은 현재의 파생전선 전투 배치 현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월 만기까지는 외국인들 선물 순매도 잔액이 평균 한 5조 원대 유지했었고요. 풋옵션 순매수 잔액이 거의 300억, 400억 이렇게 갔었죠. 지금과는 정반대입니다.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미국 연준의 3월 FOMC 이후에 미국 시장이 안도랠리 펼칠 거다는 전제하에서 코스피 시장을 저는 분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 날 외국인들이 풋옵션 대규모 순매도 하였었죠. 그래서 이것은 그 이후에 코스피가 의미 있는 큰 폭 하락 가능성 희박하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코스피 상방 리스크에 대비하는 전략을 펼치지 않겠는가. 이걸 이제 주목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 시장의 랠리만큼 코스피는 따라가지를 못했었죠. 그래서 찔끔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것은 외국인들 포지션이 6월 만기인 선물에서는 아직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풋 매도를 더 늘리지도 않고 오히려 반등 구간에서 콜을 매도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거 아닌가 보이지고요. 현재까지는 옵션 가두리 전략을 펼치고 있는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수 내리면 풋 샀다가 팔고 지수 오르면 콜 샀다가 팔아버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단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옵션 단타. 그런데 원래 가두리는 방향을 정하기 전에 임시 포지션입니다. 임시 포지션. 이게 안고입니다. 그 임시라는 것이 일주일 될지 한 달 갈지 석 달 갈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방향을 정하는 징조는 뭐가 되겠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천적으로 옵션 포지션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바로 일응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월 옵션 만기 D-9일 이후부터 그렇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옵션 포지션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걸 이제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옵션 포지션 큰 변화가 뭡니까? 가령 풋을 대량으로 왕창 매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반대로 풋을 왕창 매수를 한다든가 또는 콜에서 대규모 매수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죠. 6월 선물 포지션은 4월 말에 미국의 3월 물가지표 다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5월의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그 전으로 선물시장 방향성이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옵션 거래 동기 결정하는 경제지표 요거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론부터 보면 미국 고용시장 여전히 지금 매우 강력하고요. 물가 여전히 걱정거리이지만 물가 상승 속도가 1월까지는 대략 4개월 연속 가속이 되었습니다. 1월까지는. 그런데 2월에는 가속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게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 아닐까. 아주 매우 예민한 관찰인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월 물가 지표도 가속되느냐 안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3월 물가 지표는 4월 말에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때도 가속되는지 여부 또는 피크아웃 되는지 여부 이걸 이제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확인되는 게 3월이 확인되는 게 4월 말이니까 저는 이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5월 FOMC 이후에 미국 시장 추가 랠리 가능성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 방향 확실하게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찔끔 선물에서 순매수 해놓은 거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제로 포지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론을 한번 보면은 고용시장에 대해서 고용시장
통계 매우 좋죠. 너무너무 좋은데 다른 통계 보지 말고 바이든이 지금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 구경부터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바이든 자기 시대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었다고 신이 나서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데 실업률도 지금 역대급으로 낮아졌습니다. 트럼프 시대 일자리는 지금 마이너스로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참 무서운데요. 착시 효과 아닐까 싶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트럼프가 역대급 고용시장 성과를 연일 자랑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태평양 건너서 묻어온 그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고용시장이 박살이 나고요. 팬데믹 때 그랬지 않습니까? 줄줄이 글로벌 셧다운 되는 판이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졸지에 덤터기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안 됐네 트럼프가. 그래서 바이든이 뭘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면은 트럼프 말기에 그 사라졌던 일자리 제자리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실감할 수 있는 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원래 미국 가계들이 평균적으로 5,200달러를 더 지출해야지 작년 소비 수준 유지할 수 있다는 산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게 4인 가족 기준이겠죠. 미국은 한국보다 애들도 훨씬 많이 낳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이건 저희 짐작입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연간 624만 원을 더 써야 된다. 월 52만 원을 더 써야지 작년 소비 수준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물가 이렇게 나오니까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 중에서 경기 관련된 지표 보면은 저는 PMI 지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거 이제 주목을 하는 편인데 유로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감소하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56입니다. 이 정도면 양호한 숫자입니다. 나쁜 숫자 아닙니다. 팬데믹 전에는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전부 40, 30 이런 데서 놀고 있었으니까. 미국은 PMI 지수 반등하는 모습 확실합니다. 그렇고 그래서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 나왔었죠. 6.9% 발표가 됐는데 예측치인 7.1%보다는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인별로 보면은 4분기 소비 지출이나 기업 실적 전부 다 이전보다는 살짝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데이터들도 한번 보면은 전체적으로 재고는 넉넉하고요. 재고 넉넉하고 소비도 작년 3분기 이후에 기본적으로 3분기 이후에 폭발적인 소비 증가세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소비도 살짝 둔화되는 모습이 여전합니다. 이걸 제가 여러 번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고 그래서 물가 관련해서 권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코어 PCE 물가지수 요거 중심으로 보면은 이게 분기별로도 발표되고요, 월별로 발표되고 이렇습니다. 이게 분기별 데이터는 4분기에 피크치 형성하는 거 이거는 분명하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프에서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고, 근데 이것도 과연 4분기가 피크치였는지 여부는 4월 말에 1분기 데이터 나오면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4월 말 물가지표 확인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코어 PC 2월 값을 보면은 2월 값이 5.4%였습니다. 1월보다 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는 덜 올랐습니다. 이게 위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물가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영향이 매우 클 텐데 지금 바이든이 전략 비축유를 이제 매일 100만 배럴씩 6개월간 공급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죠. 이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전번에도 같이 한번 말씀드린 내용인데 use it or lose it 전략이라고,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유정과 가스정 굴착해서 그래서 석유건 가스건 생산하도록 허가를 받고도 생산을 안 하고 있는 유정이나 가스정이 미국 전역에서 대략 9,000개 가량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지금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해서 푸딩의 또라이지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저거 생산 안 하고 있으면 저거 뺏어갖고 생산하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 주도록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락받고도 생산 안 하고 있는 것들 저거 벌금을 좀 매기도록 의회가 좀 힘 좀 써달라 이런 어떤 발표도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유가는 이미 하락 반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 지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전략 비축유 방출하고 하는 것이 매일 100만 배럴씩 6개월간 방출을 한다니까요. 엄청난 양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결정이 그래서 유가 내리는 이것이 물가 지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도 4월 말, 5월 말 이렇게 지나야지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세는 이제 고점 지난 거 아닌가? 고점 꺾였거나 이미 꺾였거나 아니면 더 가속해서 오르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한번 보면은 장기 금리보다는 단기 금리가 지금 더 빠르게 올라가서 사진처럼 미국 국채시장 채권 수익률 일드 커브라고 하죠. 수익률 곡선 일드 커브가 1년 전보다는 중간 부분이 지금 퉁평하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이 2.389%고요. 네. 2년물이 2.4625%니까 이거보다 10년물이 2년물보다 수익률이 더 낮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버전이다. 일드 커브 인버전 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수익률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어떤 분들은 미국 경제가 침체 즉 리세션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기가 리세션 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가는 폭등하고 있는데 경기가 침체되면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저는 이런 분석 틀렸다고 보고요. 틀렸다고 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현재 5월 연준이 기준금리 어떻게 올릴 것이냐 기준금리 인상 확률 분포가 나타나 있습니다. 50bp 올릴 확률 31%, 75bp 올릴 확률이 69%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거 75 올릴 확률이 일주일 전에는 73%까지 갔다가 살짝 내린 숫자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융 긴축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이런 전망이 지금 시장에 팽배해 있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기에 따라서 단기금리는 연준 정책에 바로 직동하니까 단기금리가 더 크게 오른 것이고요. 장기금리는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걱정은 되지만 밤잠 못 잘 정도는 아니다. 즉 그렇게 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해서 좀 덜 오른 것이다. 그래서 사진 보시면 WTI 1개월 그래프가 직전 고점이 130.5불인가 그랬죠. 그래서 130불에서 꺾여갖고 지금은 99불 선입니다. 고점 대비 대략 30% 폭락한 상태입니다. 연일 지금 러시아산 기름, 오일은 완전히 바로 당장 컷 해버린다 그러고 가스도 점차적으로 끊는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루마니아가 한 2주 전에 러시아 가스 안 쓴다 컷 해버렸고요. 어저께는 리투아니아가 그런 발표하더니 바로 발트 3국에서 리투아니아는 발트 3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발트 3국에서 아예 우리는 지금부터 러시아산 가스 안 쓸란다 이래 버리는 거죠. 루블화 결제고 뭐고 하여튼 다 필요 없고 안 쓴다 그래 버리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또 불구하고 유가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고점에서 30% 폭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략 비축유 이 방출 효과 본격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우디 등 오펙이 요즘 바이든하고 연일 지금 각을 딱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 사우디 등 쟤네들도 바이든이 좀 왕창 올려달라, 왕창 좀 생산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은
노 해버려, 리젝트 해버리죠. 말 안 듣는다는 거죠, 사우디가. 말 안 듣는데, 어쨌든 간에 쟤네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오펙 플러스 회의를 열고요. 그 회의에서, 가령 이제 4월달 회의 했습니까? 아니면 곧 하게 됩니까? 하게 되면은 3월보다는 4월에 하루에 한 40만 배럴씩 더 늘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한 5개월 정도 후에는 오펙 쪽에서도 일산 200만 배럴 이상 정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미국 입장은 이보다 더 빨리 정산해라는 요구이고, 그건 안 들어주되 뭐 이 정도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이런 말씀도 여러 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란하고 베네수엘라 등은 저게 만약에 지금 아직도 작업 중인 것 같은데, 작업이 끝나면 기름 공급이 폭등할 요인이지 절대로 뭐 저것 때문에 현재 기름 공급이 감소할 요인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좋으면, 잘 되면 기름 공급이 폭등하는 거고, 뭐 아무리 나빠져도 지금보다 더 줄어들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푸딩의 또라이 지수로 폭등했던 유가는 이미 정점을 지나서 하향 안정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러시아의 한방은 별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이제 종합해보면은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 물가 수준도 하향 안정 가능성 높지 않겠습니까? 즉 물가 상승세가 고점에서 스톨되거나 아니면 꺾일 가능성, 이게 여기에 베팅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물가 수준은 지금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긴축은 계속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5월에 지금 금리 75bp 올릴 가능성, 저는 아직은 여기에 베팅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4월 말에 코어 PC 물가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 여러 개 확인하고 결정이 되는데, 많아야 50bp이지 않을까, 25bp 가능성도 여전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다 정리하면 앞에 총론에서 본 것처럼 고용시장은 매우 견조하고 물가가 좀 걱정되긴 하지만 경기는 그렇게 나쁠 것이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게 이제 지금부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푸딩의 3월 대공세는 완전히 이제 실패했습니다. 실패로 다 이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락 됐고요. 이번에 러시아 병사들 대략 한 5만 5천 명 정도 죽거나 병신된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전사자만 18,000명이라고 유크레인 국방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사진이 그렇게 나와 있죠. 푸딩은 지금 러시아 전역에서 신병 13만 5천 명 징병하라고 이렇게 사인했다는 겁니다. 명령서에 한 일주일 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나토 등의 지금 분석한 거 보도가 되는 걸 보면은 푸딩은 저 폐잔병들 재편성해서 돈바스 지역에 집중해서 5월 9일이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성전 기념일인데 여기에 맞추어서 지금 푸딩은 선전하기를 유크레인이 신나치 세력이 장악을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전쟁 구실을 삼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딩 생각은 5월 9일에 맞추어서 유크레인의 돈바스 지역의 나치 잔당들 소탕했다. 이렇게 뭐 쭝얼쭝얼 하면서 승리 선언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짜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하고 나토 등이 푸딩의 머릿속을 그렇게 분석을 했다는 거죠. 뭐 요즘은 멀리서 스캔만 딱 하면 머릿속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멍청했던 푸딩이 지금부터 갑자기 저절로 스마트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미국이라는 곳이 그야말로 천재들이 집단인데 제가 뭐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입장이지 그렇다고 미국 4대하고 그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천재 집단인 미국하고 나토 있고 그다음에 이 복수심에 불타는
영리한 유크레인 군대. 유크레인 군대가 영리하다는 것은 미 국방부에서 계속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뭐 그래서 유크레인 군대 잘 싸우잖아요. 기가 막히게 싸웁니다. 저도 뭐 많은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잘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재들의 집단인 미국 나토 복수심에 불타는 영리한 유크레인 군대가 저 허접한 푸딩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수수방관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그래서 푸딩이 하려는 일을 못하게 해서 푸딩이 실패 행군만 계속하도록 하기만 하면은 그러면 푸딩은 서서히 뭐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놈은 죽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넉넉하게 해주고 뭐 언젠가는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1년이건 5년이건 뭐 질질 끌면은 부서지고 죽어나는 것은 유크레인이 아니고 러시아라고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만 부서집니다. 지금도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장은 뭐 하겠습니까? 러시아 대체 산업, 러시아 대체시키는 그 분야에서 호황을 즐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 열심히 돈 벌다가 푸딩이 사라진 자유 러시아가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한다는 모습이 확인된 후에 비로소 이제 러시아 시장에 또 돈 벌러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거죠. 네? 그때까지 얼어붙은 땅 속에서 잠자던 에너지 그거 이제 먼 장래에 다시 캐내 와서 그때 우리가 싸게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될지 우리 후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옵션 만기 파생 삼국지 요약을 하겠습니다. 양매도 시장 옵션 가돌이 전략이 지금 진행 중인데 요거 일단 염두에 두고요. 그 다음 추가 상승 가능성도 주목하도록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